일본과 미국을 당황하게 만든 지소미아 파기가 가지는 의미. 일본 아베가 표정 관리가 안 되는 진짜 이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알기 쉽게입니다. 오늘은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일본이 표정 관리가 안 되게 당황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실 지소미아의 군사정보 교류라는 조약 자체만으로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1급 군사정보를 제외한 정보 교류로 해봤자 대단치 않은 북한이 미사일을 쐈네, 어디에 떨어졌네 정도죠. 미국과 일본의 압박으로 2016년 한국과 일본이 체결한 군사조약 지소미아의 의미는 다른 곳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미국은 아시아에서 유럽의 나토와 같은 군사동맹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나토는 제2차 세계대전 뒤에 미국, 소련의 냉전이 격화되는 가운데 소련 및 동유럽의 사회주의 진영에 대항하여 미국과 캐나다, 유럽의 국가들이 연합한 군사, 경제동맹 조약입니다. 미국은 나토를 통해 냉전시대의 사회주의가 유럽으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해왔습니다. 미국은 아시아에서 나날이 커가며 미국의 패권을 위협하는 중국과 오링숙적인 러시아를 군사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아시아의 나토 동맹을 만들고 싶어합니다. 동아시아의 한미일 군사동맹을 구심점으로 호주, 인도, 대만 연합을 통해 중국과 러시아, 특히 중국을 억제하려는 게 미국이 원하는 그림입니다. 지소미아, 사드배치 등은 이러한 배경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국이 지소미아 파기라는 카드를 통해 이 연합전선에서 한 발을 뺀 상황을 만들어버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국 정부가 한미 동맹을 존중하면서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한 대응 카드로 어쩔 수 없이 지소미아를 파기했다는 겁니다. 일단 맺어진 조약을 파기하기는 쉽지 않고 게다가 미국의 눈치도 봐야 하는 상황에서 고맙게도 아베는 경제 보복으로 한국에게 지소미아 파기라는 선택지를 만들어줍니다. 미국 입장에서 인도태평양 동맹의 핵심은 한국과 일본입니다. 어느 한쪽도 포기할 수 없죠. 한국만큼 지리적으로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국가가 있나요? 미국이 북한으로부터 한국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국에 주둔하고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중국으로부터 태평양 패권을 주도하기 위한 핵심적인 전력이 바로 한국입니다. 일본만으로는 아시아에서 반쪽짜리 나토 동맹일 수밖에 없습니다. 군사, 지리적으로 한국을 배제하고 전략을 수립할 수 없기 때문에 미국은 한일 갈등 중재에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에 방관자였던 미국에서 한일 갈등을 중재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일본의 셈법은 복잡해집니다. 한일 지소미아가 파기되었으니 한국을 배제하고 미국을 일본 편으로 끌어들일 수 있고 안보상의 이유로 평화헌법을 개정해 전쟁과는 국가로 갈 수도 있습니다. 둘 다 일본 입장에서는 원하는 그림일 수 있습니다. 다만 변수가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겨냥하여 INF를 탈퇴하고 중거리 미사일 시험을 개시했다는 뉴스를 보셨나요? 다음 수순으로 아시아 동맹국에 유럽 나토와 같은 핵을 탑재한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유력한 후보지죠. 이 계획이 발표되자 중국과 러시아의 반응은 정말 강경합니다. 중국, 미국의 총알바디가 되지 말라면서 사드 사태보다 심각한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 러시아, 미국 중거리 미사일 배치국은 핵공격이 우선적 타겟이 될 것. 사드 배치는 방어적인 측면이었다고 하지만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은 변명할 수 없는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공격 무기입니다. 누가 자기 집 앞에 미사일을 가져다 두는데 좋아할까요? 일본 아베는 미국의 F-35를 다수 구입하는 등 미국의 눈치를 보며 중거리 미사일을 한국에 배치하도록 갖은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지소미아 파기로 한미일 동맹을 깨고 나와버린 겁니다. 한국 입장에서도 위험할 수 있는 선택이지만 일본에게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은 일본에 배치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일본이 포함된 한미일 동맹을 거부하는 시그널을 지소미아 파기를 통해 알렸고 미국은 미중 무역전쟁과 동아시아에서의 영향력 유지를 위해 한국과 일본 사이를 중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9월 한미 방위비 협상 때 미국이 중재에 나설 가능성이 높으며 한국은 일본에 의해 벌어진 이번 사태에 대하여 일본의 경제보복 철회를 이끌어내고 미국 중거리 미사일 설치에 대하여 거부의 의사를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위 사항을 관철시킬 수 있다면 주한미군 방위비 정도는 일정 선에서 양보하며 협상하면 됩니다. 일본의
미국의 핵이 탑재된 중거리 미사일이 배치되면 그렇지 않아도 한국의 불매운동 등으로 힘든 상황인데 사드와는 비교할 수 없는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이 예상되며 일본의 산업, 관광, 동아시아에서의 입지가 전부 작살나버리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도쿄올림픽을 보이콧할 가능성도 높으며 일본이 공들이는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 역시 물 건너가게 됩니다. 또한 동아시아에서 중국 또는 러시아와 미국이 충돌했을 때 일본이 미국을 대신한 위험한 전쟁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과 아베는 한국이 한미일 동맹체계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는데 그 예상이 완전히 빗나가 버렸으니 일본이 지소미아 파기의 표정관리가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파기가 위험한 줄타기이긴 하지만 미국의 중재를 통해 일본 정부를 굴복시키고 다시 한미일 동맹을 선택할 수도 있고 한미 동맹을 유지하며 현재처럼 중국, 러시아를 자극하지 않고 미일 동맹과는 다른 독자 노선을 걸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일부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미국이 한국을 군사적으로 포기할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아시아에서 미국의 호위적이며 3만 명의 미군이 주둔할 수 있고 바로 코앞에서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전략적인 한국을 미국이 포기한다고 걱정하는 것은 기루 아닐까요? 따라서 우리 정부가 고심했을 수많은 시나리오에서 선택한 이번 결정을 믿고 앞으로 한국이 던진 카드를 통해 새롭게 개편될 동아시아 정세를 예의주셔야 하겠습니다. 이상 알기 쉽게였습니다. 감사합니다.